있고요. 자, 부평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에서 여러분들 성적을 볼 때 필수 뭐 준비 서류에 부평 성적표 가져와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좋은 성적은 안 나올 거예요. 마음을 먹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부평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평에 좋은 성적이 나오잖아요. 일주일 전에 초치는 얘기냐 이럴 수 있는데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높은 성적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수능은 한 방에 한 방. 2020학년도에 수능 국어 만점 받은 저의 애 제자 신현탁님, 그분이 평상시에 성적이 뭐 좋았느냐? 아니거든요. 이게 막 성적이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그 부모님들의 착각이거든요. 내가 매달 학원비를 내고 있는데 매달 성적이 올라야지. 학원비가 누적되는데 누적되는 학원비에 비해서 성적은 왜 누적이 안 되냐? 어머님의 착각이고 아버님의 착각이거든요. 절대 성적은 누적적으로 향상되지 않아요. 한 방에 가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왜냐? 출제자가 이거 녹화되고 있니? 다행이다. 오늘 삘 봤는데 오늘 좀 느낌이 괜찮아. 출제하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가 보는 모의고사가 동일한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매번 유형을 똑같게 해서, 예준아 무슨 말인지 아니? 같은 사람이 내는 시험이어야 일관된 너의 성적의 흐름을 추이를 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맨날 교육청에서 현직 교사가 됐다가 갑자기 사설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잡니은이 내다가 잡다한 분이 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6평이나 9평에서 진짜 백이 평가원 출제자가 되다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적이 들쑥날쑥인 게 물론 너한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투입한 만큼 산출된다라고 하는 이 아주 기계적인 마인드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환경 자체가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대방이 늘 달라지기 때문에 네 성적이 일관된 추이를 보여주지 못해. 그러니까 평소보다 잘 나올 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치르게 될 부평 성적에 너무 목을 매지 마시고 결국은 한 방에 한 방 그런 거거든요. 수능은 한 방이에요. 알겠죠? 자, 부모님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드릴 계제가 없지. 닥쳐. 이렇게 이제 바로 말을 끊으실 텐데 그래도 출제하는 사람이 매번 달라요, 어머니. 이렇게 어필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박완서의 시내가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준비를 하시고, 그 우리 수능 특강에 보면은 고전 시가의 댄동어미 화전가가 있잖아요. 그쵸? 댄동어미 화전가의 주제의식이 뭡니까?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주체의 태도로 네 인생을 개척해라. 알겠어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면 안 돼요.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심자가 제일 이로세.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마음심자가 제일 이로세.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자, 박완서의 시내가에서 볼 텐데요. 자, 시내가에다가 괄호 처리 딱 하시고 여기는 이제 자연이냐 속세냐? 자연이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다. 이렇게 이제 딱 보신 다음에 자, 도시에서 무거운 전공책 대신 태블릿 너 꺼져라. 광고 꺼져라. 자,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시골로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건데 도시 말고 교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땅집이라는 말을 밑에다가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아파트라고 쓰시고요. 도시의 아파트에서 자, 아파트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번잡한 도시 말고 바깥으로 나왔다 교외예요. 자, 도시의 아파트에 살다가 교외의 땅집으로 이사 온 이야기입니다. 이사. 자, 이건 수필이거든요. 수필인데 실제 겪은 체험한 이야기. 도시에 살다가 교외로 왔어요. 빨간 펜으로 체크합니다. 이건 교외 플러스, 자, 도시 마이너스 이렇게. 자, 화자가 여기 이제 수필이니까 필자가 선택한 고르간 플러스 만족감이 높은 교외.
땅집 그러니까 굴파고 들어가는 거냐? 거지냐? 아니에요. 땅집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땅을 밟을 수 있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땅집이라는 건 콘크리트에 지은 아파트 말고, 알겠죠? 땅에다가 지은 땅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제 이게 이제 기본 틀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물의 길로 보면은 상류, 물의 길로 보면 하류. 자, 이렇게 이제 빗대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고, 자, 핵심 사건이 뭐냐면은 폭우가 내립니다. 폭우. 엊그저께 우리도 이제 전국적으로 전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그걸 연상하기에는 작품이기도 해요. 폭우가 무슨 말이에요? 사납게 내리는 비, 많은 비. 폭우로 인해서 필자가 성찰을 하게 됩니다. 필자 동그라미 하시고 성찰. 필자가 성찰을 하게 된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었던 이 상류라는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 상류라는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 왜? 비가 졸라 쳐내리니까 뭐야? 시냇가에 상류와 하류로 나눴을 때 상류는 안전하고, 그쵸? 하류는 피해를 졸라 입어요. 이걸 딱 보면서 친구들이 이제 전화를 걸어오겠죠. 너 괜찮냐? 시냇가가 옆에 있는데 괜찮냐? 비 피해 없냐? 아, 나 안전하다. 상류에 있다. 실제로는 중류에 사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안전한 상류에 산다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성찰을 하게 됩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상류라고 하는 것의 1번, 평상시의 언어적인 습관, 내가 쓰고 있던 언어적인 습관상 차별화하고 있었구나. 남과 달리, 남과 다른. 상류라는 말은 하류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상류, 상류 사회라는 말 쓰니 안 쓰니? 쓰지. 그래서 이제 상류 사회라는 말이 나와요. 차별화. 상류 사회 할 때 여기 상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류 사회 할 때 그 상류. 영화도 그 상류 사회 또 있지 않나? 그치? 이때 그 상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래 것들하고는 다른 우리 뭐 고퀄리티한 어떤 그 귀족들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언어 습관상 상류라고 하는 거, 상류 사회의 사회는 차별화. 이 의미가 있었군이라는 깨달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언어 습관에 이어서 자, 거주 공간, 주거 공간상 자, 아파트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데, 자, 아파트에 사는 걸 원하는 거냐, 단독주택에 사는, 야, 요즘에 반지하에 누가 살려고 하겠냐, 안 하겠지. 왜 반지하에 살다가 이번에 폭우 피해로 돌아가신 분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뭐 주거 용도로 반지하를 쓰냐, 반지하가 뭔지 아냐? 내가 살아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들려주지. 지하인 듯 지하가 아닌 듯.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창문을 열면은 사람들 지나가는 행인들의 다리가 보여요. 본의 아니게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본의 아니게 행인들의 다리를 쳐다보게 돼요. 창문을 열면 다리가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면 창문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야. 창문으로. 영화 뭐가 생각나? 생충? 기생충이 생각나죠. 기생충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그 뭐 인터넷 이거 와이파이 안 잡혀가지고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 집이야. 그런 집에 살고 싶냐? 아파트에 살고 싶냐? 당연히 아파트지. 이유는 뭐예요?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주거 공간상 우리가 상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아파트와 같은 안전한 곳을 뜻하는 상류.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지?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인간은 자연에게 자, 쓰레기를 안겨다주고 그 다음에 온갖 개발을 통해서 산 허리를 뭉텅 잘라버리고, 그쵸?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베어버리고 흙투성이로 만들어버리는 건데, 황토 빛으로 뻘겋게 물들이는 건데 마이너스죠. 근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돌려준다. 재해라는 형태로 돌려준다. 자, 그래서 빨간 펜으로 체크할 거야. 인간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 쓰레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막무가내식으로 묻지마 개발을 막 하고 난개발을 하고, 이런 인간들의 이 물질 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비판적이다.
그래서 이 재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이제 이 수필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은 이번에 그 폭우로 인해서 입었던 그 크나큰 해라고 하는 게 피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일이냐 땅의 일이냐.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자문하는 건데 스스로 답을 내리기를 땅의 일이다, 하늘의 일이다? 이 땅의 일이다라고 스스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늘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 천재지변할 때 천재라는 말을 쓰지 않겠니? 쓰지. 이때 쟤는 재앙이다라고 할 때 이 제자예요, 알겠죠? 하늘이 내린 재앙이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 그 이번에 그 반지하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사실 천재에 의한 사망이라기보다, 그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탐욕적인 어떤 그런 행태 때문에 나타난 결과 아니에요. 사람이 살 공간이 아니죠. 사실은 사람이 무슨 뭐 너구리입니까? 왜 땅을 파고 그 지하에 살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거기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왕이면은 원래 거기가 무슨 공간이 돼야 돼? 요즘에 예준님? 요즘에 그 무조건 건물 만들면은 지하에 못 만들게 돼 있어. 주차장을 만들게 돼 있고 원래 그게 차를 넣어놓는 공간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차를 쳐 넣어야 되는데 사람을 박아놓은 거 아니야. 그게 왜 그런 거야? 월세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욕심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 속에서도 우리 실생활에서 만났던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도 그랬듯이 여기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하늘의 일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이게 인간이 벌인 일이다라는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인간이 벌인 일. 자, 그래서 인간이 땅에 사는 인간이 그 주변에 땅을 이루고 있는 자연에게 해를 입힌 결과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나쁜 짓을 한 결과다라는 의미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작품이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빨간 펜으로 필자의 성찰을 했는데 깨달음에 관한 작품이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깨달음에 관한 작품이다. 그 다음에 인간들의 기본적 행태 자연을 파괴하는 이게 다 뭐야? 파괴한다. 그쵸? 해를 입힌다. 이런 의미로 비판적 대상으로서의 그 성찰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